한국은 속옷 되게 뭐 다양하게 자주 갈아입는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하니까 속옷도 뭐 그렇게 자주 안 갈아입어도 되거든요. 한 달에 한 2번? 왜냐면 제 사이즈는 거의 초등학생 다음 사이즈라 거의 뭐 제가 오늘은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거든요. 함께 만나러 가시죠.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. 많이 신기했고 많이 충격적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. 하지만 또 여자로서는 또 이 분야에 또 관심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. 바로 뭐냐면요 속옷 사러 갔었어요. 와 진짜 저는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북한에서도 창피했는데 한국 오니까 더 창피하더라고요. 한국 사람은 속옷 사는 게 어때서 뭐 당연히 살 수 있지. 그리고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커플들이 뭐 이렇게 뭐 100일 막 200일 뭐 일주년 막 이럴 때 남자친구 속옷도 선물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창피한 그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찾아보다 보면 그런 게 걸리던데 남자친구 선물 이렇게 추천 이렇게 하면 추천 리스트에 그 팬티도 들어가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했어요. 그때 다시금 느꼈는데 속옷 사러 갔는데 거기 이모님이 뭐 어떻게 돼요? 뭐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아세요 사이즈를. 저는 제 사이즈를 모르거든요. 사이즈를 모르니까 저는 몇일까 이러니까 재준다는 거예요. 또 이렇게 가슴들을 또 이렇게 민망하게 재시더라고요. 이거 입어버려요? 네? 아니 이거 속옷 입어보고 사지 이러는 거예요. 안 입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 입어보고 또 피팅도 가능하더라고요. 속옷 피팅도 가능해서 입어보고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입어봅니까? 빨리 사고 빨리 나와야죠.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부끄러웠는데 이모가 계속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.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정말 신기했던 게 속옷 사이즈가 무슨 A, B, C, D 그리고 뭐 70, 80 막 이렇게 뭐 사이즈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기했어요.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색깔도 또 화려하게 진짜 많더라고요. 뭐 노란색도 있고 정말 청바지천 같은 거로 된 속옷도 있더라고요.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진짜 다양해서 놀랐습니다. 그리고 또 더 놀랐던 게 막 그 어떤 속옷은 보니까 팬티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끈이 떨어지나? 허벅지에 끈 한 번 더 하는 그런 속옷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막 티팬티. 와, 충격이었어요. 저런 건 어떻게 입는 거야? 엉덩이 어떻게 걸치는 거야, 저거는? 뭔가 저는 그거예요. 아줌마 바이브예요. 뭐야, 저런 속옷은 어떻게 입으라는 겨? 막 이러면서 여기 레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 막 리본이 달려있고 큐빅 박혀있고 진짜 신기한 게 많아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뽕도 많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뽕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쁜 거는 다 뽕이 없어요, 여러분.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. 마음의 소리. 북한 속옷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소, 중대로 나뉘어 있어요. 예전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처녀용이랑 임산부용밖에 없었는데요. 이제 제가 있을 때부터는 소, 중대로 나뉘어서 속옷이 조금 3가지 사이즈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. 색깔도 조금 그래도 보라색, 연보라 나는 것도 있었고 하얀색 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그 살구색 같은 것도 있었고 핑크색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이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70A 그리고 85B 막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. 근데 북한은 이제 소중대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가슴 사이즈를 그냥 알아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. 이 정도면 맞겠다. 그리고 뽕으로 재요. 이렇게 뽕으로 재가지고 이건 맞아요. 뭐, 뽕도 별로 없어요, 여러분. 그냥 다 입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. 그거 있잖아요. 이거 체인. 그래서 딱히 그거 그래도 눈짐작으로 사면 비슷하게 맞던데요? 체인이 있어가지고 끝에 다거나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아프면 아픈 대로 끼고 다녔어요. 왜냐면 제 사이즈는 거의 초등학생 다음 사이즈라 거의 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. 창피하네요 갑자기. 네,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속옷을 많이 보유하지도 않아요, 북한에서는. 한국은 속옷 되게 뭐 다양하게 자주 갈아입는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하니까 속옷도 뭐 그렇게 자주 안 갈아입어도 되거든요. 한 달에 한 2번? 너무 창피하다 진짜. 한 달에 2번 정도 갈아입으니까.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제 한 중학교 한 4학년 때 속옷을 처음 꼈던 것 같은데 너무 창피했어요.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청장 발육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엄마가 없었어요. 엄마 없이 이제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아빠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. 할머니 제가 이렇게 이 가슴띠를 해야 될 것 같다.
그래서 할머니가 돈을 줘가지고 첫 브래지어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뽕이 진짜 요만했어요. 요만한 거의 천 껍데기 씌어있는 그런 거 샀어요. 북한은 진짜 그런 거 입거든요. 애들끼리도 학교 갔을 때 교복 입으면 가슴이 큰 애들은 막 여기 벌어져요. 뒤에서 뒷소리 한단 말이에요. 그런 애들은. 그런 게 되게 보기 흉할 정도로 가슴이 큰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요, 속옷 사는 거 진짜 부끄러워해요. 장마당 가면 이제 탁자가 이렇게 막 있는데 아줌마들이 이제 브래지어 이렇게 놓고 팔아요. 그럼 우리 이렇게 소심하게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얼마인가?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하나 주셔. 이렇게 이거 맞아요? 막 이렇게 해서 장사꾼이 막 이렇게 해요. 빨리 주셔. 그 까만 구럭지에다 담아주셔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하니까 투명한 봉지도 안 돼요. 까만 봉지에다 담아야 돼. 안 보이는 그런 봉지에 담아서. 왜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생리대나 북한에서 가슴띠라고 하거든요. 브래지어라 안 하고 가슴띠랑 생리대 살 때는 진짜 창피해가지고 빨리 담아요. 진짜 누구 보면 뭐 도둑질이라도 하는 마냥 그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문화에서 너무 폐쇄된 곳에 살다 보니까 속옷 이런 거에 조금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은 것 같아요. 부끄러움이. 여자가 남자 속옷을 산다, 남자가 여자 속옷을 산다 이런 건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.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부끄러움이 되게 많습니다. 저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한국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는 그 마인드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저는 부끄러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막 한국에 와서 소개팅 할 때 남자 얼굴만 봐도 그랬은가? 얼굴 되게 빨개, 눈도 못 마주쳐요.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요? 정말요? 이렇게 딱 돼요. 그게 너무 저도 신기하고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왜 어차피 살 건데 왜 부끄러워합니까?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이 큰 게 자랑이 아닙니다.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들어있는 속옷 되게 잘 팔리잖아요. 이렇게 보면 물방울처럼 들어있는 그런 속옷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보형물이 들어있는 게 잘 안 팔려요. 왜냐면 가슴이 큰 게 자랑이 아니니까요. 그냥 평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쟤는 저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. 어른들이.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당연히 커도 작은 걸로 딱 조이는 걸로 많이들 하고 다니죠. 그냥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미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조금 선진국이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적당한 가슴을 선호하는데 저런 데는 막 이래가지고 미기한 걸 좋아한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글래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진짜 별로였거든요. 한국에 와서 한 4년까지도 별로였어요. 저는 진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별로였어요. 무슨 글래머 저렇게 엉덩이 빵빵하고 가슴이 빵빵하고 근육이 저 너무 느끼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. 내가 너무 빈약하구나. 이걸 이제야 깨달았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바람도 있고요. 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에야 이제 대한민국에 적응한 건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재봤던 가슴 사이즈에 대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그 이야기를 진짜 오늘 여기 앞에서만 털어놓을 수 있었네요. 너무 창피했습니다.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. 제가 이제 가끔 웨딩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속옷을 몇 개 입히는 줄 알아요? 4개를 입혀요. 가슴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속옷을 4개를 입혀요. 진짜 제가 역대급으로 5개 느껴봤어요. 진짜 이렇게 느껴봤어요. 속옷을 계속 입혀요. 쉣, 이건 뭐야? 마술이야? 이러면서 계속 입었었는데 왜 그 웨딩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이 있어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예쁜 웨딩 드레스를 봤어요. 실장님 저 이거 입으면 안 돼요? 가슴이 없으면 안 돼? 바로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속상해서 말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. 언제쯤 이런 게 괜찮아지려나 모르겠어요. 여튼 네,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